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속TV의 특집 프로 서유정의 개운법, 즉 운을 여는 방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입시 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대학교 교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11월 달이면 수능 시험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12년 공부의 첫 번째 난간인 수능 시험을 무사히 잘 치러서 내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실수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서유정 선생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힌 눈을 활짝 열어주는 개운 전문 무당 서유정.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은 반드시 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운칠기삼이 성공 비결이라 한다. 운이 따라주지 않아 거듭된 실패로 좌절한 사람들에게 막힌 눈을 활짝 열어주어 용기와 희망 주는 개운법으로 유명한 대구 봉덕동의 서유정 만신을 만나본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전에 몽골 다녀오셨다고요? 네, 몽골 아주 좋았죠. 아, 그랬어요? 네. 몽골 홉수로 가시가 뭐 몽골 무당도 만나시고. 몽골 무당도 만났지만 홉수골 앞에서 저희가 구슬했는데 아주 좋았죠. 아, 그랬습니까? 네. 홉수로 앞에서 구슬하면 기가 팍팍 들어오겠어요, 그거? 홉수골뿐만이 아니라 그 몽골 자체가 아주 좋은 기분이 많던데요. 아, 그래요. 그 홉수골은 본래 몽골 사람들이 어머니 바다라. 어머니 바다 그러면서 아주 바다가 그 호수를 바다로 생각하면서 푸근하게 어머니 같이 푸근한 호수로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겠죠. 맞아요. 근데 어머니 기운 같은 게 아니고 기운이었어요. 아, 예. 어머니 같은 기운 느끼셨군요. 네. 자, 오늘 저희들이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렇게 우리 서유정 회장님을 찾아온 것은 서유정 회장님께서 막힌 운, 머뭇거리는 운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저희들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운칠기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운이 좋아야 네. 뭐든지 활짝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그럼 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시원하게 말씀드릴까요? 예. 예. 그 운이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하죠. 뭐 운이 좋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운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떻게 운이 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운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운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흔히들 운이 좋으니까 운맞이 구슬하자고 하죠. 맞아요. 운맞이 구슬해도 돼요. 그렇다면 더욱더 좋겠죠. 근데 운맞이 굿만 해서 다 좋아진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운이 전부 운맞이를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운을 맞아들이는 데는 나의 자세도 필요하지만은 꼭 구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구슬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냥 어떤 기도에 의해서 조금만 내가 뭔가 받쳐만 준다면 그랬을 때는 어떤 내가 운을 더 좋도록 하지. 근데 또 너무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을 때는 조금 뭔가가 받쳐줬을 때 그건 여러 가지 뭐 기도하는 방법. 첫째는 굿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떤 뭐 산에 가서 비는 방법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사람마다 다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서 회장님 말씀은 운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운을 맞을 준비가 돼야 된다. 그렇죠. 운을 맞을 준비는 여러 가지 정성을 들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굿도 있고 그렇죠. 산에 가서 공을 들이는 것도 있고 내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조상님도 언덕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예. 가장 큰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운을 활짝 열어주는 방법 중에 자, 지금 조금 있으면 11월 달에 수능 시험도 보고 네. 대학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지금 학부모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성적이 요 정도인데 어느 대학교를 갔으면 무난히 합격할까? 어떤 과를 가야 될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부모님은 잘하는 대로
예. 못하는 부모님은 못하는 대로 머리가 아파요. 지금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재수를 시키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시험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데 시험만 보면 뭐 떨어져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 그 시험의 운, 그 이제 대입을 앞두고 지금 엄마들이 다들 그러는데 저는 첫째는 그렇다고 봐요. 그날의 일진관계, 그 아이의 어느 학교를 갈 것인지 그 아이의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학교도 갑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학교하고의 어떤 인연이 없다면 예. 안 되는 거고요. 특히나 관운이 없는 아이를 나는 어떤 큰 관을 가지고 내가 가야지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시고 준비를 하셨다면 한 번쯤 물어보시고 정말 우리 아이를 어느 쪽으로 보낼 것인지 또 그날의 일진, 그날의 내가 어떤 생기복덕으로 인해서 모든 게 인연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학교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어디에 가서 시험을 보느냐? 그 방위에 더러 삼살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장군은 뭐 이사를 간다고도 하지만 아주 시험운은 큰 걸로 우리가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대장군 삼살이 있고요. 내가 그 날에 그 방위가 어떤 충이 꼈다, 원진이 꼈다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그 아이는 실패 볼 가능성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운이라는 거 하는 거는 벌써 엄마가 몇 개월 전서부터 준비도 1년 전서부터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몇 개월 전서부터도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는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낼 것인지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수험생 애들을 놔뒀다면 한 달 전에는 미리서 다 어떤 정도를 보고 이렇게 아이가 안 좋은 운을 가지고 있으면 갈 수 있도록 엄마가 좀 도와주는 것도 저는 그 아이의 그날의 어떤 일진을 잘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언제쯤 입시를 볼 건지 나와 있지 않나요? 날짜가? 그러니까 조금 더 운을 좋도록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서 회장님 말씀은 시험 보는 그날 일진과 수험생의 관계, 다역학 관계. 다음에 학교와 또 수험생의 그렇죠. 관계. 물론 어느 학과도 물론 그 그렇죠. 학생들하고 인연이 있냐 없냐. 예. 나는 뭘 만지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는데 법대로 가라면 골치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 학교를 다니다가도 그만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그 집 조상에서 또 뭔가 이렇게 작용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 집 조상에서 누군가가 시험운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험운을 막았을 때 그때는 더욱더 애가 헷갈리고 또 막상 시험은 잘 봤지만은 어떤 원서를 잘못 냈게 됩니다. 판단력도 흐리게 되고 그런 운이라고 하는 게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늘 실력은 좋은데 대학교를 늘 떨어진다. 내가 아는 어떤 우리 친척은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1등 매번 전교 1등이에요. 그런데 서울대 법대만 치면 떨어져요. 무조건 학교에서 서울대 법대 무조건 간다 그랬는데 무조건 떨어져. 왜 삼수를 해도 떨어져, 삼수를. 그래서 결국 고려대학교 갔는데 서울대하고 인연이 안 맞는 모양이에요. 서울대하고 인연도 안 맞지만은 아마 그 사람이 그 원서를 넣는 날도 맞질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서 넣는 데 네. 하루가 아니고 3일인가 뭐 네. 4일인가 이럴 테니까 원서 넣는 날과 넣는 정확히 방위가 맞지 않습니다. 또 시간까지 방위하고 시간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방위가 안 맞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간단하게? 방위를 안 맞았을 때는 그 방위는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방법. 네. 막발 직전으로 가지 말고 내가 만약 서울대학 간다 그러면 서울대학 가는 방위가 그 길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쵸. 어느 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라. 네. 또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네. 자, 그러면은 반대로 공부는 지질에서 못하는데 턱 대학교 자기 실력보다 훨씬 좋은데 턱 붙잖아요. 네. 그런 많죠. 경우는 왜 그래요? 그런 경우도 맞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조상님의
어떤 그렇군. 덕을 입었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내 조상과 내 부모님이 많이 닦아놓은 그런 덕이고요. 또 근데 학교만 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는 갔는데 얘가 학교는 잘 나왔는데 또 다시 얘가 법대 나오면 뭐합니까? 법대에서 할 만한 인재가 돼야 되는데 또 막상 법대는 나왔지만은 거기 또 법대 가가지고 잘 할 수 있어요. 했는데 거기에서 나와가지고는 어떤 조상관계로 또 얽히고 설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잘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생각지도 않았는 다른 과에 갔는데 얘는 빨리 일어나서 직업도 빨리 가졌고 그쪽에서 아주 전문가로서 잘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람은 아주 조상에서 잘 밀어주는 사람이고요. 처음엔 밀었다가 나중에 빼는 경우도 있고요. 사주에 그 사람이 또 어떤 살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력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는 사람은 첫 번째 조상이죠. 조상님들과 부모님들이 공덕이래요. 그렇죠. 조상님과 부모님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공을 많이 들었을 때 그 덕이 조금 모자라는데 자식한테 가서 그래도 자식을 힘을 기운을 더 올려주는 그런 능력을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서 회장님은 그 입시를 잘 이렇게 상담을 잘 해주는 분으로 유명한데, 그런 뭐 안 됐는데 억지로 된 거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많겠죠? 있죠. 네, 예. 많이 있는데 네. 지금 경대병원에 지금 의사로 있는 저희 집에 경북대학병원에? 예, 경대병원에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고 어머님도 이화여대를 나왔고요. 그랬는데 매번 서울을 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매번 말렸습니다. 결국은 사수를 했습니다. 사수를 했는데 결국은 제가 말했던 대로 경대병원 이제 경북대학교를 가가지고 경북대 의대를 갔군요. 네, 의대를 갔는데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든 간에 엄마는 이제 가세도 기울었고 하니까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누군가가 도움이라도 필요로 해서 또 주었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지금 이제는 인턴 과정도 다 끝났고 그래서 지금은 의사로 있습니다. 근무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그의 엄마의 꿈은 서울대학교였어요. 안 되면 연세대학교 의대를 보내고 싶은 욕심에 엄마는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 아주 유명한 엄마예요. 아빠는 이런 건축을 하시는 분이고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인데 그 엄마의 열정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차이가 너무 많았어요. 큰아들한테 모든 인생을 걸었어요, 그 엄마는. 근데 얘가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고3 때. 갑자기 원서를 넣으면서 얘가 하는 말이 난 서울대학교를 못 간다. 의대를 가고 싶지 않다. 얘가 결국은 제가 대학교를 가기 전에 제가 준비를 했던 건 이랬어요. 걔는 서울대학교 가면 학교를 못 다닐 것이다. 안 된다. 그 애하고 가장 잘 맞는 학교는 한양대학교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로 얘가 한양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원서를 써서. 엄마는 우울증에 걸려서. 황당했겠네요. 서울대 의대는 법대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냥 황당한 게 아니라 그 실력 가지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애가 학교에서도 추천서를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그 엄마는 죽는다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들러 누웠어요. 애 마음을 바꿔달라. 애 마음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하느냐였어요. 근데 걔는 의대생이 아니고 오히려 그쪽은 아니었고 다른 쪽이었어요. 세무 쪽이나 뭐 이런 쪽을 한다면 잘 할 수 있는 아이였는데 정말 그 애가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갔는데 그 애가 지금은 채연소에 몇 년 전에 채연소 세무 시험 회계사 그쪽으로 해가지고 회계사 시험 합격했군요. 합격을 해가지고 채연소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해요 지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단 욕심에서 그 아이들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 과를 맞지 않는 대학을 억지로 강요하면은 결국은 그쵸. 부모들이 욕심에서 그 자식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식이 뭘 하고 싶은가, 원하는 대학이 어딘가, 뭐 어디에 적성이 맞는가를 잘 살펴보고 그걸 잘 모르시면 또 상담을 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그렇죠. 학교를 선택하고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죠. 당장 있는 부모가 좋은 학교 가면 좋겠죠. 그렇죠. 말하기는 좋은데 네. 저희 아주 가까운 친척도 그랬어요. 음. 공부를 아주 잘해서 엄마는 그 최하는 이화여대를 보내겠다는 그 꿈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다. 하지 마라 했는데 결국은 다 써도 안 돼가지고 그 다른 학교를 가게 됐고요. 뭐 내 조카만도 그래요. 잘 한다고는 경기도에서 아주 잘한다 그랬는데 명지대를 갔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될 거다. 얘가 아마 많이 다니면 2년이고 안 다니고 다른 데로 갈 거다. 아마 얘는 간호 쪽으로 갈 것이다 했는데 정말 그만두고 결국은 성남에 있는 학교로 을지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아,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예,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수험생을 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는 날 일진과 우리 아이의 사주가 일진이 그날 잘 맞는지, 운이 좋은 날인지 아닌지, 운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면, 간단하게 전체를 알려주시면 다 영업 비밀이니까 조금만. 전체를 알려드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예. 사람마다 그 사람마다의 다 사주가 다르고 운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위 말하면 오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오행이 맞지 않고 내가 오행에서 어떤 충을 만나면 안 되니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옷의 색깔을 어떻게 입는다? 어느 방향으로 돌아서 간다? 뭐 이런 방법들이에요. 얘는 오늘은 기도를 하면 기도 성부를 많이 보는 날이 또 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럼 그 아이는 엄마가 그날은 하루 종일 그냥 애 밥을 먹여서 보내고 엄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아이를 위한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입시생이라면 부모님들이 시간, 다리품을 좀 파십시오. 팔아가지고 좀 가서 물어보시고 애가 뭐 오행에 의해서 안 된다. 어느 쪽이 날짜가 안 맞다. 그러면 그 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좋은 점수를 가질 거고 그동안 그 오랫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준비했는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재수를 해야 되는 애들도 또 있습니다. 아, 재수를 그럼 또 재수를 시켜야 돼요. 그런 애들. 운명 사주상 너는 재수해라 이렇게 하면 재수해야 되는군요. 아, 있죠. 예. 그 시험 치는 날 어머님께서 그 학교 정문에 엿붙이지 말고 그렇죠. 엿붙이는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 기도를 하시는 게 더 낫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 보러 가는 날 혹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더 훨씬 더 실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이라도 발휘할 수 있도록 간단한 무슨 비방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으면은 뭐 팁으로 우리 좀 알려주시죠. 시험 보러 들어갈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정문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문장 어떻게 뭐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말씀을 다 드리겠어요. 근데 어차피 내가 긴장을 풀어야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긴장을 풀고 그날에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먼지 기분이 나빠질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분이 나빴을 때는 물을 한 모금 먹고 깊이 숨을 크게 들이쉬면 됩니다. 그래도 내 조상에서 도와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요. 내 조상님 전에 비십시오. 어머님들 그러지 마시고 내 조항에다가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정성껏 정말 성의껏 좀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그날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시험을 볼 거니까 어디로 가서 볼 거니까 잘 볼 수 있도록 그냥 정신이나 맑게 해달라고 조항에 물이라도 떠놓고 한번 빌어보십시오. 그럼 그거보다 더 또 큰 게 있겠어요? 그날에 하루 일진이라면. 자, 그러니까 조항에서 물을 떠놓고 많이 빌어라. 네. 일반 우리 어머니들은 조항이 어딘지 잘 모르세요. 그 조항은 부엌을 이야기하는데 부엌에서 물 떠놓고 빌면은 또 남들 보기 이상하고 막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신이 들렸나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학생이 뭐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요. 그러면 예. 그 오곡식이 있잖아요. 오곡식이라고 하는 게 팥, 수수, 조, 콩, 콩, 보리. 보리 예. 예. 이렇게 5가지를 볶는데 살짝 볶으면 안 되고요. 좀 까맣게 싹이 안 날 정도로 까맣게 볶아가지고 양쪽 주머니에다가 넣고 가가지고 이렇게 학교 딱 정문. 교문에 정문. 정문으로 이게 절대 뒷문이 있거든. 뒷문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문으로 들어가면서 그걸 살못이 이쪽 저쪽으로 조금 양쪽 손으로다가 뿌리고 내 다리 쪽으로 뿌리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팁인데, 이거 정말로 아무한테는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오곡을 볶아서 호주머니에 호주머니 넣고 학교 정문을 들어갈 때 정문에 남 모르게 살짝 뿌리고 들어가라. 네. 뒷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지 마세요. 재수가 없으니까 네.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가서 실수하지 않고 자기 실력 이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부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또 네. 우리 서 회장님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동안 참 고생들 많이 했는데 예. 고생의 결과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또 부모님들도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과를 가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한 번 더 보시고 갈 수 있는 학교를 너무 애한테 걸맞지 않는 학교를 너무 욕심내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는. 자, 12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첫 번째 관문이 대학 입시입니다. 이 대학 입시가 뭐 인생이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2년 공부하고 있는데 대학교 들어가는 건 인생에 있어서 큰 내 방향을,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니까 부디 다가오는 12월 며칠인가요? 수능일에 실수하지 말고 좋은 성적을 내서 모두 원하는 대학에 무난히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무속TV의 바람이고, 그런 바람으로 해서 오늘은 저희들이 서유정 회장님을 만나서 간단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신 그 팁이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아주 소중한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선생님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좋은 말씀 많이 듣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